찍어야 돼요. 지금 하우스메이트들이 부엌에서 좀 분주하게 시끌시끌해가지고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각도로 찍어도 되나요? 지나가는 사람이 좀 있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서로 누구인지. 밑에서 찍는 건 처음인데 아무도 없지? 아무도 지나가지 마. 네, 안녕하세요. 세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을 늘려주는 비자 연장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농공장이 아닌 저처럼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떻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호스피탈리티에 대한 이해까지 곁들여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퍼스트 비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1년 동안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비옥한 땅이 많아서 농업, 광업, 목축업 등등 다양한 1차 산업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조업, 건설업 같은 2차 산업군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군에서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남한 면적의 77배이고 1, 2차 산업군 규모도 엄청나게 큰데 인구수는 대한민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호주도 한국처럼 인구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노동력 부족의 해결책을 워킹홀리데이 청년들로부터 찾았습니다. 호주 정부에서 제시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주고요. 또 한 번 조건을 충족하면 1년을 더 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만 충족하면 누구나 최대 3년 동안 호주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있는데요.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은 최대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1년입니다. 연장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건 호주가 유일합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요. 비자 연장을 위한 특정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1, 2차 산업군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게 조건입니다.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명세서를 호주 정부에 제출하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체류를 1년 더 연장해 줍니다. 이를 세컨 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컨 비자가 승인된 시점으로부터 이번에는 6개월 동안 일을 하면 비자를 또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서드 비자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호주의 시골에서 막 그렇게까지 일을 하면서 비자를 연장하고 싶어 하지 않는 워홀러들도 아주 많아요. 단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만 비자를 연장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세컨, 서드 연장을 인정해주는 특정 산업 분야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근무하셔야 됩니다. 비자 연장을 인정해주는 1, 2차 산업군에는 식물 재배, 동물 재배, 어업, 임업, 광업, 건설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무지의 우편번호를 확인해야 됩니다.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설명 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우편번호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주소가 이 우편번호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우편번호들은 전부 호주의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에 해당합니다. 대도시에는 원래 일할 사람이 많아요. 대도시 이외의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낙후된 지역에까지 청년들 의 노동력을 공급해주기 위해 만든 비자 연장 제도예요. 그래서 대도시를 벗어난 시골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호주의 이 정책을 보면서 느낀 게 호주 입장에서는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를 정말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온 워홀러들이 비자 연장을 위해 시골 구석구석에까지 자리를 잡거든요. 그리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세컨, 서드는 호주의 작은 소도시나 외딴 시골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만 충족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골 지역에서 특정 산업군의 농장,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세컨, 서드를 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2020년에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강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호주의 농장, 공장들은 당연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한 호텔, 레스토랑 등의 노동력마저 급격하게 많이 잃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들 본국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호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6월 이후부터 세컨, 서드 취득이 가능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데요. 이게 바로 호스피탈리티 업종입니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숙박, 음식,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셔도 세컨, 서드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호스피탈리티 업종에 해당하는 대표 직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호스피탈리티 업종에서 근무하고자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호스피탈리티는 현재 분명 세컨, 서드 비자 연장에 인정되는 업종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탈리티 직종이 세컨, 서드 비자 인정 대상이 된 건 코로나가 강타하고 난 2021년 6월부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건 사실 관광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임시 조치였어요. 그 혹시 코비드 비자라고 아시나요? 코로나 당시에 각국에서 온 워홀러들이 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몇 명이라도 더 호주에 체류를 시키려고 호주에서 급히 만들어준 임시 비자였는데요. 이게 진짜 좋은 비자였는데 이 코비드 비자는 2023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조치를 잘 해서 비교적 일찍 코로나가 끝났고 호주로 들어오는 워홀러들이 다시 넘치기 시작했거든요. 그 호주는 원래 워홀러들, 이민자들, 유학생, 그리고 관광객들이 아주 넘치는 나라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보면 호스피탈리티 직종의 세컨, 서드 비자 인정도 영원히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호주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비자 정책을 계속 조정 중인데요. 원래 기존 1, 2차 산업 노동력 공급 중심의 비자 정책이 원래 기준이었기도 해서 아무튼 언젠가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컨, 서드 비자를 바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급여 명세서를 잘 소지했다가 몇 년 후에 세컨 비자 또는 서드 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농장 또는 공장에 가시는 게 더 알맞을 수 있습니다. 제 중학생 때 친구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워킹홀리데이를 왔던 친구가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퍼스 근처에 있는 딸기 농장에서 3개월 근무를 하고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그때 제 친구가 학생 비자로 전환을 해서 1년을 더 머물렀었지 급여 명세서는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때가 벌써 10년 전인데 그 급여 명세서들을 아직도 간직을 하고 있대요. 왜냐면 언제 호주로 오고 싶을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관을 해놨는데 그 친구가 호주 워홀을 마치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제 워홀을 하고 현재는 아시아 국가들을 돌아다니는 이제 선원으로 몇 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간 거를 이제 인스타에서 보고 되게 호주를 그리워하더라고요. 상당히 최근까지도 메시지가 왔어요. 급여 명세서 간직해뒀는데 세컨 비자 신청해서 호주에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정책 자체가 1, 2차 산업군 노동력 공급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 친구처럼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도 그 조건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농장, 공장에서 급여 명세서들을 받아 놓으시면 수년이 지나도 만 31세 이전이라면 세컨 비자, 서드 비자를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리조트 소개하는 영상 보시고 호주의 여러 리조트들에서 근무를 하셨다가 몇 년 뒤에 호주에 다시 가고 싶어서 세컨 또는 서드 비자를 신청하려는 비자 연장 조건 기준이 바뀌어 버리면 비자 신청길이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사항을 꼭 언급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들 참고하셔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영상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잘 보여드릴까요?